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XRP, 이런 XRP와 함께 언급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XRP에서 하드포크되어 탄생한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스텔라 루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XRP와 XLM을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 루멘의 호재나 뉴스들을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하시려면 스텔라 루멘의 원리 등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스텔라 루멘의 창시자인 제드 맥케일럽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드 맥케일럽은 아마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일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를 일본에 설립한 사람이죠. 2011년에는 XRP 공동 개발자 및 리플랩스 공동 창시자로서 활약하고 2014년에는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을 공동 창립함과 동시에 XLM의 창시자로서 활약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계에서는 선구자였으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창시자로부터 탄생한 스텔라 루멘은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로서 자리잡게 되는데요.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스텔라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텔라와 스텔라 루멘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의 기본 자산으로서 스텔라 네트워크에 공급되는 통화로 사용자가 송수신하거나 다른 통화 간의 교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스텔라는 네트워크의 전체나 프로토콜 혹은 시스템과 커뮤니티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스텔라 네트워크인데요. 스텔라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처럼 데이터를 가진 여러 개의 네트워크 서버가 연결되어 있고 국제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분산 서버 웹에서 실행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는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 확인을 위해 2에서 5초마다 장부를 동기화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장부에는 이용자의 돈을 크레딧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게 되는데요. 해당 크레딧은 앵커라는 존재에게 특정 통화에 자금을 보내면 발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앵커란 특정 통화와 스텔라 네트워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령 중앙은행, 일반은행, 송금회사 혹은 협동조합 등이 될 수 있죠. 해당 앵커는 특정 통화에 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상지갑에 크레딧이라는 것을 발행해 주고요. 크레딧을 받은 이용자는 해당 크레딧을 가지고 다른 거래를 하거나 다른 앵커로부터 법정 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거나 송금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거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 은행에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거래 과정을 간소화시켜서 3에서 5초라는 시간 안에 송금 및 기타 거래들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스텔라 루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만약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 화폐만 단순히 거래하고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다면 특정 국가의 법정 화폐를 기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USD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를 선호하게 된다면 미국인에게는 스텔라 네트워크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유동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스텔라는 경제적, 정치적 요소로부터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스텔라 루멘의 역할이며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네트워크의 원조 자산으로서 스텔라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텔라 루멘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화폐 사이에서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거래 수수료로서 지불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스텔라 네트워크의 계정은 최소 잔액 요구 사항으로 최소한의 수량의 스텔라 루멘을 보유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는 곧 모든 스텔라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이 스텔라 루멘을 가지게 함으로써 다른 비유동 자산 간의 매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텔라 네트워크가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스텔라 루멘의 뉴스들을 볼 때 이게 왜 호재였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6일자 기사를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5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CBDC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스텔라 개발재단 SDF는 이 소식이 알려진 후 가격이 급등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SDF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현대식 암호화폐 자산 시장 인프라를 개발할 것이라며 동유럽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2020년 9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이용률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며 우크라이나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이용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암호화폐 이용률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로 꼽았으며 거래 규모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나 암호화폐를 다량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 투자자의 디지털 화폐 이용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인 인프라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디지털 화폐 이용률이 높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에서 CBDC 개발 MOU는 스텔라 루멘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스텔라 네트워크를 비롯한 스텔라 루멘의 기술력을 알고 있다면 루멘의 활용처와 쓰임새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3월 17일 뉴스에는 스텔라 개발재단이 스텔라 기반 나이지리아 송금 플랫폼에 75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스텔라 개발재단은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있는 결제 채널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흥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을 카오리에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죠. 또한 2021년 1월 26일 코인큐베스트가 암호화폐 결제 처리 사업을 브라질에 제공하기 위해 N토큰스와 제휴하였는데요. 코인큐베스트는 디지털 화폐 제공업체인 N토큰스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처리가 브라질의 비즈니스와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큐베스트는 이미 브라질의 상인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과 그 외 메이저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들로 결제를 허가하게끔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브라질 법정 화폐인 헤아를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아래의 문단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N토큰스는 스텔라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최초의 브라질 앵커 제공자이며 암호화폐 지갑과 은행 간의 자금을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브라질의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과 BRL을 그들의 은행 계좌에 쉽게 입금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텔라 루멘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나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나라의 사용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확장을 통해 국경을 넘어 개인 간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의 영상을 여러 번 들었던 분들께서는 지겹게 들었던 나스닥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만든 NCI 지수에도 스텔라 루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란 어떤 상품의 값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통계적 수치를 의미하고요. ETF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 비교축이 되는 종목들 중 스텔라 루멘이 들어가 있으며 NCI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DCG의 코인베이스, 윙클버스 형제 제미니 거래소, 미국의 중심적인 거래소인 크라켄 거래소 등에서 일정한 거래량과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나스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만큼 선별된 코인들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NCI의 코인들은 검증된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인을 평가하고 DCG의 지원을 받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스텔라 루멘은 S랭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랭크는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코인들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S랭크를 받으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에 등재되어 있고 투자된 규모도 GDLC를 제외한 코인들 중 8번째 규모로 투자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호라이즌과 함께 등재되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것을 고려해본다면 그만큼 세력들도 인정하고 있는 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8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XRP와 라이트코인, 더지 이후 스텔라 루멘 또한 스마트 컨트랙 기능에 가져오면서 F-어셋으로 통합을 알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스텔라 루멘 자체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 EVM과 호환되지 않지만 플레어의 F-어셋 프로토콜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스텔라 루멘을 해당 플랫폼에 통합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은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금융인 디파이 네트워크에서 스텔라 루멘 지원 토큰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XRP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 도입과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게시된 플레어 네트워크에 스텔라 루멘이 통합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스텔라 루멘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면서
풍부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 루멘의 네트워크와 원리,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더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이자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